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요즘 같은 화창한 날 밖에 산책하다 보면은 주변에 푸르른 식물들이 참 가득한데요. 어쩌면 이런 계절과 참 잘 어울리는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집 식물상담소라는 굉장히 흥미를 자아내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지는 제목의 책인데요. 오늘 이 책을 편집하신 편집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식물상담소 담당 편집자 봉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 이 책이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이 표지를 보면 브라이트라는 출판사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브라이트는 다산북스의 교양 브랜드고요. 작년 1월에 처음 버블프의 대전환이라는 첫 책을 시작으로 해서 선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브라이트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빛나는 교양이고요. 경제, 경영, 인문, 과학, 예술, 인문 에세이 등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책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책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웃집 식물상담소, 제목도 좀 특이하고 표지도 너무 예쁜데요. 우선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웃집 식물상담소는 식물학자인 신혜우 선생님께서 식물이 궁금한 누구나 편안하게 와서 식물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동네 식물학자처럼 그리고 이웃집 식물학자처럼 식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을 목표로 식물상담소를 열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식물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그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웃집 식물상담소라는 발상이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이 식물상담소를 처음 열게 된 계기랄까요? 이런 게 따로 있었을까요? 선생님께서 휴일이나 주말에 놀이터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찾아와서 식물에 대해서 물어보면 식물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동네 식물학자를 꿈꾸시면서 식물 상담소 컨셉을 생각을 하셨었어요. 플리마켓에서 처음 여시게 되셨고요. 그 서촌에 있는 보안여관에서 처음 식물 상담소를 여시게 되셨습니다.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여셨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료로 식물 상담소를 여셨어요. 그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이제 책으로 엮은 건데 그 과정, 그러니까 뭐 녹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손이 많이 가고 또 과정들이 되게 흥미로울 것 같은데 혹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선생님을 뵀던 거는 2020년 여름이었고요. 그때 저는 과학 교양서를 기획을 하려고 저자분들을 찾고 있었던 때였고, 근데 우연히 선생님 기사를 보게 되었고, 선생님이 식물을 연구하시면서도 식물 그림으로도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이셔서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꼭 책 작업을 같이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생님 영상과 인터뷰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도 그때까지 책이 한 권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출판사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책이 한 권도 안 나왔다는 거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확실하시거나 내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거나 혹은 지금 책 작업을 하고 계시다거나 뭐 그런 사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좀 섬세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선생님을 뵙지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인터뷰 영상이나 기사들을 더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어떤 인터뷰 기사에서 선생님이 지금 식물 상담소를 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는 부분을 보게 됐고 그 선생님이라는 분도 너무나 매력적인데 식물 상담소라는 그 컨셉도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이 식물 상담소를 컨셉으로 해서 선생님께 책 제안을 드렸고 이게 선생님과 마음이 잘 맞아서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편집자님 답변만 들어도 저자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떠셨을지 같은 편집자로서 너무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더욱 내용이 기대가 되는데요. 꿈에 그리던 저자를 만나서 이제 좋은 컨셉으로 제안을 드렸고 그 상담소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 또한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책이 완성이 되었을까요? 처음에 이제 식물 상담소 이야기를 책으로 내겠다는 계획이 세워지고 나서는 식물 상담소에 오신 분들에게 모두 동의를 얻고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녹음한 것을 글로 풀었는데 A4 용지로 600쪽가량 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600쪽이나 되는 것을 책으로 모두 만들면 거의 백과사전 몇 권 분량의 책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선생님께서 그 반복되는 질문이나 대답들은 정리를 하고 인상 깊은 대화들을 발췌를 해서 거기에서 선생님 경험이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한 권의 에세이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목이 식물 상담소라서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당연히 찾아주실 것 같긴 한데 또 우리 편집자님께서 처음 이 책을 기획하실 때 이런 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면 좋겠다 했던 그런 독자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식물을 이미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식물을 더욱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저자분께서 식물학자이면서 식물 그림을 그리는 분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업이 두 가지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식물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진로 그리고 꿈, 공부가 나한테 맞는 방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본인의 경험이나 주변의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민을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현재의 내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20, 30대 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주변에 내가 흔하게 보고 있던 식물에 대한 다른 면모를 깨닫게 되는 동시에 지금 현재의 내 상황을 다르게 보는 기회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20, 30대 분들이 책을 많이 보시면 더욱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평소에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식물은 있잖아요. 아무리 삭막한 도시 한가운데라도 나무 한 그루는 있고 아무리 팍팍한 이런 사무실이어도 화분 하나쯤은 있고 그리고 콘크리트 한가운데라도 그거를 뚫고 올라오는 식물이나 꽃이 꼭 있어요. 근데 그거를 흔하게 보면서도 잘 깨닫지 못했던 것들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경험이나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불현듯 주변에 늘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았던 식물들이 무엇이 있었나 떠오르기도 하고 단순히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지금 삶에 고민이 있고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을 읽다 보면요 마치 선물처럼 곳곳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습니다. 우리 편집자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그림이 있다면 어떤 식물의 그림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섬기린초를 가장 좋아합니다. 섬기린초는 울릉도와 독도에서만 자라는 우리나라 고유 식물이라고 해요. 저도 이 책을 만들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섬기린초의 꽃 모양이 꼭 별 모양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별 모양의 꽃이 왜 따로 하나로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되게 퐁퐁퐁 이렇게 하나의 꽃들이 무리지어서 피거든요. 근데 저는 이 꽃을 보면서 꼭 그 불꽃놀이의 폭죽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팡 이렇게 터지는 꽃들이. 그래서 이 꽃을 보면 되게 기쁜 마음이 들고 뭔가 축하하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선생님 그림에서 보면은 이 꽃의 노란색과 이 이파리의 연두색의 조화가 굉장히 멋있어서 섬기린초 그림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책 제목이 역시 상담소잖아요. 그래서 상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편집자님 책 편집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책 속에 있는 모든 에피소드들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랑 가장 맞닿아 있어서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식물 상담소를 찾아오신 분 가운데 어린 아이들한테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이들한테 미술 교육을 하면 부모님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요. 우리 아이가 미술을 잘해요? 미술에 소질이 있어요? 미술을 잘 그리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께서는 아이들이 미술을 잘 그리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아이가 미술을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라고 답을 하신대요. 근데 이 대답을 듣고 선생님께서도 어릴 때 미술을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질문에 갇혀서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왜 좋아하고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까먹고 잘 하지 못하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본인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처음의 마음가짐을 기억을 하고 계속 그 일을 해나갈 때 과정도 즐겁고 내가 해낸 결과물도 만족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 무언가를 좋아하는 그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 아마 우리 신혜우 작가님도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더 깊게 이 내용들을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식물을 다루는 책이다 보니까 이 책을 편집한 전후로 식물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 같은 게 조금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열대식물에 대한 관점이 이 책을 만들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저도 식물 상담소에 가서 식물 상담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저는 집에 열대식물인 알로카시아 나무 하나를 기르거든요. 근데 그 나무를 제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길렀는데 제 코높이 정도로 그 가장 높은 이파리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식물을 길러도 이 높이보다 커지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파리가 새로 계속 나니까 이 식물이 잘 자라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열대 식물을 카페에 가서 봤는데 우리 집에 있는 알로카시아 나무랑 똑같은데 그 알로카시아 나무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막 엄청 커서 막 천장에 닿을 정도로 컸어요. 근데 제가 그 알로카시아 나무를 보면서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알로카시아 나무를 앞으로 10년 동안 기르든 내 평생에 걸쳐서 기르든 그 카페에 있는 알로카시아 나무만큼 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3년 동안 길러도 요만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상해서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집에 있는 알로카시아 나무랑 그 알로카시아 나무랑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DNA상으로 다르거나 다른 종이거나 뭐 거기는 특별한 비료를 줬거나 그런 건가요? 물었더니 선생님이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열대식물들은 서식지에 있는 열대식물과 환경이 달라서 성장이 지연된 채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에 있는 알로카시아 나무는 이미 큰 상태로 수입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성장이 지연된 채로 있는 거고, 우리 집에 있는 알로카시아 나무는 요만한 상태로 수입이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서식지가 아니어서 환경이 안 맞으니까 요 상태로 성장이 지연된 채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 사람이든 식물이든 자기한테 맞는 자리에 가면 훨씬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곳에서는 성장이 지연된 채로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선생님이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 중심적인 시선에서 식물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식물에 대해서 가지는 그 마음이 나도 인간 중심적으로 식물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을 하시게 된 것 같아서 아마 식물 키우시는 분이라면 이 책 읽으면서 아마 팀장님과 같은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 책 읽고 정말 많은 독자분들이 리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봉섬이 편집자님이 직접 뽑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리뷰를 한번 직접 읽어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예스24에서 후기를 남겨주신 분인데요. 책을 받자마자 읽었다. 읽으면서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찾아보게 되었는데, 왜냐면 글을 너무 잘 쓴다. 식물학자이고 그림도 그리는데 글도 잘 쓴다. 정성 들여서 쓴 글과 그림이라는 게 가득 느껴진다. 책도 너무 예쁘다. 책을 찢으면 안 되는데 어떤 부분들은 책상 위에 올려두고 계속 보고 싶다. 벽에 걸어두고도 싶다. 라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후기를 보니까 제가 독자님들한테 받았던 피드백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웃집 식물상담소가 지금 3세까지 책을 찍었어요. 근데 1세와 2세에서는 이 책 속에 들어가 있는 식물 그림들에 대한 식물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3세부터는 식물 그림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1세와 2세를 구매하신 분들 가운데 식물 이름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식물 이름이 정리된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따로 제 메일 주소입니다. 따로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에 대한 책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런 책들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담겨있는 정말 특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하셔서 한번 더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브라이트에서 또 재미난 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어떤 책이 나오는지 한번 미리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는 10월에 200만 구독자를 보유하신
유튜버의 신간이 나옵니다. 오. 그래서 그분의 신간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브라이트 책입니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책으로 또 독자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